원장님,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꼬집어서 우리 수아팔에 멍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됐고요. CCTV 바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원장님 믿고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가 밥 좀 안 먹었다고 선생님이 꼬집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네, 저 아동학대 사건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CCTV 영상 저장된 하드드라이브 전체 저희가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 좀. 수고하십시오. 네. 어린이집 사건은 이제 검찰에 넘겼고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뭐고? 이건 지난번에 고소한 사람 말고 다른 선생이잖아. 뭐지? 네, 로이씨 좀 보실까죠? 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추가로 확인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맞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아니, 내가 아동학대범이라고? 아니, 나는 고소를 당한 적도 없는데 왜? 김수진 씨, 아동학대임 인정하십니까? CCTV 영상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영상 증거요? 아니, 형사님, 수아는 저희 반 아이도 아니고요. 저는 고소를 당한 적도 없어요. 저희가 CCTV 전체를 다 봤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애를 미치는 모습도 확인됐고 시청에서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아, 그건 밀친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애들을 훈육하면서 잡다가 그런 거라고요. 저는요, 절대로 애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CCTV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당신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수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는 어쩐 일로? 원장님, 추가로 입건된 선생님이 근무하던 교실에 CCTV 영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CCTV 영상이요? 수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사도 다 끝났는데 이걸 왜 또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김 선생. 경찰에서 또 오셔서 CCTV 영상을 또 달라고 해서. 원장님, 그거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래도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이라서 줄 필요 없다고 저희 변호인이 그랬어요. 정말요? 원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잠시만요. 이걸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김영우 변호사님, 자, 지금 교사인 김수진 씨가 원장인 정숙 씨에게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증거인 CCTV 영상이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진 씨가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죄 수사나 형사 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증거물을 압수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거나 당사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서 압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관은 증거물인 CCTV 영상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서 압수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수진 씨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CCTV 영상과 같은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법률적으로는 전자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지켜야 할 적법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확립한 법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법원에서 확립한 적법 절차에 관한 법리, 요거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그 자체,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나 외장 하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걸 전부 복사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추출해서 압수해야 합니다. 네. 만약 어쩔 수 없이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해서 압수해야만 한다면은 첫 번째로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추출 복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추출 복제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그렇게 추출 복제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목록 외의 전자정보는 소지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뭔가 엄청 이제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 드라이브 전체를 압수를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정보만 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드라마에서는 하드 드라이브 전체를 갖고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만 범위를 정해서 일부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수사기관으로 반출해서 탐색 추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드라마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꼭 하드 드라이브로 옮겨서 확인을 했어야 할까요?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저장 매체에 저장된 CCTV 영상 정보가 매우 방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한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하드 드라이브를 갖고 간 것은 이 사건에서만큼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저장 매체를 갖고 갔을 때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범죄 관련 영상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해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로 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처럼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게 될 경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도 모두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만을 추출 복제하라라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두해서 수사관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 복제하는지를 감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침해라면은 비록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적법한 절차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적힌 서면에 서명을 하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관이 원장에게
참여가 무엇인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장은 참여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로 있었고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미리 작성해 온 서류에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드드라이브 전체를 압수를 해서 영상 전체를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교사의 어떤 그 아동학대 장면들을 찾아냈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수사와 관계없는 영상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알아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됩니다. 하드드라이브 자체를 이미 제출받을 때에는 그 중에서 어떤 전자정보를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관이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 의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수사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최초 이미 제출이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이 제출된 것이고 그것만이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예, 객관적으로는 범죄 혐의 사실 그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만, 인적으로는 공범의 범죄가 담긴 전자정보만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원장으로부터 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수아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 김수진 씨와 관련된 혐의는 지금 적법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를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아를 학대한 교사의 경우에 수아 아동학대 범죄와 수아 외의 다른 아동을 학대한 범죄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아에 관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에 관한 CCTV 영상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김수진 씨의 경우에는 수아를 학대한 교사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진 씨의 CCTV 영상은 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지금 경찰관 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그 하드 드라이버에서 고소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 영상을 발견했을 때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다시 적법 절차를 거치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드라마 속의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사를 해도 증거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네. 경찰관이 원장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반환하고 예. 그때 추출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건의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경찰관은 수아 아동 학대와 관련성이 없는 김수진 씨에 관한 CCTV 영상을 폐기하지도 않고 또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압수하고 말았습니다.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배해서 획득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고 이런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설령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게 그럼 네. 이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범죄자를 처벌한다라는 두 가지 원칙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이념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이념이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에 그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네네.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일단 설명만 들어가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사건 CCTV 영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고 두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폐기하지도 않았고, 세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영장도 없이 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었으며 그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커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과 같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 중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구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의 정도가 매우 커서 이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해야 될 필요성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될 필요성을 비교 형량해 보았을 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이 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증거는 없고 자백만이 있는 경우에 그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거하면 이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예. 이게 정의 구현이 되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범죄자를 처벌한다라는 그 사법 정의 실현은 너무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네. 그렇지만 적법 절차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네. 이 정도로 위법성이 큰데도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에게 우리는 위법하게 수사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겁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제가 이래서 법대를 나오고 시험을 안 친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본인이 가해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 과정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야,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큰 사건은 수십만 건 아니면 수백만 건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과 사법 정의 실현 중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백만 건 중에 하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